반갑습니다. 신이준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서용고 2025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선택형 문제들 중에서 어법 문제랑요, 그리고 서술형 문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형 8번에서는요, 일단은 5개의 지금 보기가 선지가 등장을 했는데, 제가 기본 형태인 A번과 B번은 다루지 않습니다. 저는 C번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C번에 지금 보시면 일단은 AND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AND를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다. 자, 등위 접속사가 등장하면 항상 출제 포인트는 뭐기 때문에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지금 잘 봐두셔야 돼요. 요 부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동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동명사 같은 것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잘 봐두셔야 되는데 왼쪽에 지금 보시면 gripped라고 하는 지금 과거형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는 cry라고 하는 지금 현재형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일치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지금 보시면 종속절 부분이 as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종속절 부분의 동사가 still work을 돼요. 그래서 얘도 지금 과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문장에서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거 저희가 눈치를 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요 bad frame을 지금 움켜줬습니다. 그리고요 cried 울부짖었어요. 뭐 하면서요? 그가 지금 일어서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C번에 cry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cried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D번은요 저희가 별표를 하나 좀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금 수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죠. 원래는 can을 지금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can't, 그 다음에 help를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뒤쪽에 뭘 쓰는 거냐면 ing 쓰시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것도 가능하죠. have, 그 다음에 no, 그 다음에 choice, 그 다음에 but 쓴 다음에 저희가 이 다음 자리는 우리가 뭘 쓰는 거냐면 투부정사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could not, help but 동사 원형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우리가 can't help ing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까지. 그래서 전부 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긴 하긴 한데 뒤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을 내가 동사 원형 쓸 거냐, 똑같이 but이 나와 있으면 뒤쪽에 투부정사를 쓸 거냐, 아니면은 help만 나와서 우리가 ing를 쓸 거냐, 이렇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번으로 지금 넘어가시면요. 중간에 예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요 예시라고 하는 게 등위 접속사로 사용이 됐을 때는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but이랑 똑같습니다. but. 얘는 지금 등위 접속사로 사용됐을 때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건 but이랑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strange, 이상하지만, 하지만 beautiful, 얘가 아름다운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지금 beautiful이라는 형용사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strange라고 하는 형용사가 잘 나와 있고 이 문장도 틀린 게 없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쪽에 지금 보시니까 capt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동사 또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동사에 ing를 붙여서 우리가 동사가 아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how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접속사기 때문에 대괄호를 쳐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뒤쪽에 우리가 힘까지 대괄호를 닫아주시면 이 문장 안의 구조가 좀 살짝 재밌거든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 지금 how에 걸리는 동사는 지금 was로 보셔야 되고요. 앞에는 i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뭐냐면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주어고요. 얘는 지금 가주어고 얘에 걸리는 진짜 주어는 to hear him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중간에 was라고 하는 지금 동사 보이시죠? 그쵸? was가 몇 형식이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 형식은 뒤쪽에 보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뭔데? 형용사인데요. 뒤에 보시니까 지금 형용사 보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뒤에 없으면 어디라도 있어야 된다? 앞에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여기는 strange, beautiful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전체가 지금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 우리가 이게 지금 눈에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was라고 하는 지금 비동사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strange와 같은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형용사가 등장을 한 상태에서 뒤쪽에 우리가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고 하는 지금 원인 용법, 투부정사의 원인 용법을 지금 다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이상하지만 아름다운지를 깨달으면서 나는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이 정도 해석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선택형 8번은 요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형 14번은요, 일단은, 자,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실은 이 부분에서 좀 낚일 수가 있어요. 어법상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보기 하나하나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는요, have lived 하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since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since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단은 전치사긴 하긴 한데 얘가 전사가 등장하면 우리가 단수명사를 쓰게 되고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시간의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ince라고 하는 걸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을 하죠. 뭐뭐 이래로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점 어떤 한 부분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지금 시간의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뭐뭐 해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 since가 들어가 있는 지금 문장은요 항상 우리가 현재 완료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라서 이 문장은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B번은 지금 보시면 일단은 전체 문장의 동사가 have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 보니까 look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앞에는 have와 지금 look를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사 how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how부터 빨리 대괄호를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ow에 걸리는 우리가 동사는 look가 될 것 같고 얘까지 묶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look이라고 하는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몇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호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뒤에 보호가 없다고 한다면 즉 뒤에 보호를 쓸 수 있는 형용사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형용사가 없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도 있어야 된다? 왼쪽으로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happy라는 부사를 쓸 게 아니라 뭘 써야 되겠다? happy라는 우리가 형용사를 써주셔야 되겠죠. 요렇게요. 그쵸? 자, 그래서 일단 B번 문장은 지금 틀린 문장입니다. 자, C번 보시죠. I know what you said. 그쵸? 일단은 전체 문장의 동사는 said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지금, know고요. 뒤쪽에는 said가 지금 동사고요. 두 개를 연결할 접속사 누가 있냐면 what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hat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said까지 묶어줘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밑에다 필기를 좀 하나 해놓도록 합시다. 어차피 나중에 써야 되니까요. 우리가 내신 문제에서 뭐 것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이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건 누가 있냐면 the thing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뭐하는 것. 그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hat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얘를 이렇게 좀 나눠주셔야 돼. 여기 있는 지금 the thing이라고 하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that과 what이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thing이라고 하는 애는 품사가 뭐고요? 명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that과 what이라고 하는 건 접속사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지금 우리가 that과 what이라고 하는 애도 살짝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냐면 둘 다 사실 혹은 라고 것이라고 쓰게 되긴 하긴 하지만 what이라고 하는 건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고요. 얘는 뒤쪽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고 that이라고 하는 건 뒤쪽에 뭐를 취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지금 문장의 구조를 보시고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C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 you라고 하는 주어가 있고요. 뒤쪽에 지금 said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는데 said는 지금 타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타동사면 원래 뒤쪽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어가 하나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뭐라 하는 거냐? 불완전한 문장이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뭘 쓰는 거냐면 what이라고 하는 애를 써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C번도 틀린 게 없습니다. 자, D번 지금 보시면요. 이런 문제 지금 낚이시면 안 돼요. 왼쪽에 toked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오른쪽에 took라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접속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무조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문장에 맞게 맞추시려면요. 이 took라고 하는 걸 동사가 아니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 거냐면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taking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우리가 좀 정리를 할게요. whose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밑줄을 빵 치도록 하시죠. 그렇죠? 자, 일단 whose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 자, whose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계대명사 소유격이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얘는 뭐다? 소유격이다. 그럼 소유격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으로 뒤쪽에 항상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명사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지금 WH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쌤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는 했는데 WH라고 하는 거 품사를 뭐로 보셔야 된다? 접속사로 보셔야 되고요. 접속사는 뒤에 반드시 뭘 추가하기 때문에 동사를 추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whose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요. 소유격과 접속사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whose라고 하는 whose 다음에 지금 소유격이니까 명사 동사가
동사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동사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명사가 있어야 되죠? 명사는 동사 앞에는 명사는 뭐라 부른다는 거 문장 성분으로 저희가 주어라 부른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who's라고 하는 애가 등장하면요. 반드시 뒤쪽에 주어 동사에 무슨 문장이 돼야 되냐면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who's라고 하는 애가 등장을 하면 그래서 뒤쪽에 반드시 주어 동사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을 해야 된다. 완전한 문장.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개념 정리를 했으면 2번은 무조건 탈락이죠. 왜요? who's라고 하는 게 무슨 격이라고 했는데 소유격이라고 했는데 소유격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is라고 하는 건 동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 F번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번은 지금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접속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주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동사가 나온 상태에서 뒤쪽에 다시 주어 동사 원래 이 꼴이었던 문장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접속사를 삭제를 하고요. 주어를 삭제를 하고요. 뒤에 있는 동사를 우리가 ing로 쓰거나 우리가 그 수동의 관계일 때 우리가 과거분사 pp를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저희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구문. 그렇죠? 그런데 분사구문의 부정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지금 ing와 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분사기 때문에 얘네들의 품사는 뭐라고요? 분사기 때문에 이 분사라고 하는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준동사에 들어갑니다. 준동사. 그리고 준동사의 모든 부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뭘 붙이는 거다? not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to try면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노력하지 않는 건 어떻게 말하는 건 not to try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accepting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자. 그럼 accep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 건 어떻게 뒤쪽에 앞에 not을 붙여서 not accept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투부정사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투부정사라든지 동명사라든지 분사 같은 이런 준동사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형을 만들 때 앞에 뭘 붙이는 거다? not을 붙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 부분에 지금 콤마가 있고요. 오른쪽에 she라는 주어 있고 didn't라는 동사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finis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분사기 때문에 앞에 지금 뭐를 붙여서 not을 붙여서 지금 부정형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맞는 문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그녀의 일을 끝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얘는요,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A번을 지금 보시면 수일치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앞쪽에 every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모든이라고 쓰는 단어지만 이 every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뒤쪽에 우리가 단수명사만 지금 취합니다. 그래서 이 species s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복수 형태 두 개 이상의 s가 아니라 그냥 다 철자로서의 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지금 얘가 단수 취급이기 때문에 has라고 하는 수일치를 잘 맞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지금 틀리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B번을 지금 보시면 일단은 문장 구조를 이렇게 좀 보시도록 할까요? 일단은 that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that에 걸리는 동사는 satisfy 같습니다. 뒤쪽에 change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접속사에 대한 동사는 하나만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requirement에서 대괄호를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이 지금 place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합시다. place라고 하는 게 지금 명사라고 하는 거. 그럼 명사 뒤에 나와 있는 that이라고 하는 건 뭐로 보셔야 되냐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뒤에 반드시 무슨 문장을 취해줘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satisfied가 지금 동사인데 동사 앞쪽에 지금 뭐가 없는 상황이냐면 s, 주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게 없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지금 맞는 문장이다. 자, 그래서 C번에 지금 in which를 지금 보시고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싹 다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접속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뒤쪽에 완전한 문장을 취할 때가 있고 이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접속사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을 때 뒤쪽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믿으시고요. 일단은 접속사들 중에서요.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쪽이 압도적으로 많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린 당연히 암기를 하실 때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를 암기하셔야 돼.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를 암기하셔야 돼.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를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누가 있냐면요. 저기 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람을 나타내는 who, 사람을 나타내는 whom, 그리고 사물을 나타내는 which, 사물을 나타내는 which라고 하는 거, what과 which라고 하는 거 얘네들이 등장하면 뒤에 반드시 불완전한 문장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단 예외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예외가 존재하냐면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접속사를 할지라도요. 얘네들이 혹시라도 뭐랑 지금 결합을 할 경우에는 전치사와 결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개는 전치사가 at가 on가 in이라고 하는 게 많이 쓰이는데 전사가 등장한 다음에 누가 왔을 때는 접속사가 왔을 때는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접속사라고 하는 건 셈이 말을 하는 바로 얘네들 얘기합니다. who나 whom이나 what이나 which라고 하는 애가 이 자리에 왔을 경우에 그럴 때는요. 얘네들은 뒤에 무슨 문장을 취한다는 거 얘는 뒤쪽에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지금 3번을 지금 보시면 C번을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금 in이라고 하는 지금 전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which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얘네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거 우리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지금 보시니까 is라고 하는 주어 나왔고요. is라고 하는 동사 나왔고 is가 이 형식이기 때문에 뒤에 본이라고 하는 지금 보호가 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게 없는 문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실은 뒤쪽에 접속 하나 더 있어요. 누가 있냐면 where가 있죠. where. 그렇죠. 그래서 where 다음에 지금 it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뒤쪽에 can survive, 그 다음에 grow and reproduce라고 하는 동사들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셈은 애초에 지금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who나 whom이나 what이나 which만 우리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취했는데 where라고 하는 단어는 셈이 이쪽에 넣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요 뒤쪽에 목적어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겠죠. 얘가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앞에는 survive나 grow나 reproduce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동사일 수밖에 없냐면 자동사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문법적인 지금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니까 해석을 좀 해보시면요.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앞쪽에 지금 보시면 from the place, 그 다음에 to a place.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이 장소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장소냐? 그것이 태어났던 장소에서 그것이 살아남고 성장하고 다시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대개는 이 장소는 어떤 장소냐? 그 생명체의 부모에 의해서 자주 선점이 됐었던 그런 장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아마 요 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금 오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우리가 별표를 좀 하나 쳐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살짝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얘 때문이에요. than 때문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필기를 좀 해두시면, 실은 우리가 tha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품사가 전치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접속사도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지금 전치사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 명사가 올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동명사인 ing 같은 것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접속사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뒤쪽에 동사를 추가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전치사인지 접속사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장 구조를 잘 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imals that입니다. that부터 대가로 치시고요. that에 걸리는 동사가 experience입니다.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다음에 will이라는 동사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 한 개당 동사는 하나만 추가할 수 있으므로 illness 우리가 문장을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
물리적인 질병을 위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치료를 경험한 그러한 동물이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얘네들과는 다르게요. 그렇죠? 그러면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얘네들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비교 대상이라고 하는 건 왼쪽에는 누구랑요? 애니멀스와 그 다음에 여기는 도우즈가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도우즈라고 한 거 애니멀스가 지금 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자리에 아가 들어가 버리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문장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 여기서 이렇게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보다 주어가 동사한다, 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 문장은 블라블라한 이 주어보다, 주어는 뒤에 있는 이 명사보다 다르게 블라블라하다, 이렇게 말이 될 거기 때문에 해석이 이 뒷부분이 앞에는 이 도주를 꾸며줘야 됩니다. 도주를 꾸며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치사로 보시고요. 얘를 지금 전치사로 보시고요. 그러면 도우즈라고 하는 애가 지금 명사가 나왔잖아요. 내 맘대로 지금 아라는 지금 동사를 추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요. 아를 쓴 다음에 우리가 treat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쪽에 있는 문장과 지금 대꾸도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문장 구조도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요 대부터 똑같이 여기 대에서 대가로 쳤던 것처럼, 여기서 대에서 대가로 쳤던 것처럼 여기도 대부터 대가로로 쳐가지고 얘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된 동물들과는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D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얘는 뭐 쉽습니다. 간단하게 보도록 하시죠. 앞쪽에 will이라고 하는 동사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우리가 gain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동사 두 개를 연결할 as 잘 쓰고 있죠. as는 전사와 접사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as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experience까지 가로쳐서 우리가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경험을 얻었을 때 그때 너는 지금 뭔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지금 선택형 19번에서는요.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거, 요 얘기를 지금 좀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선택형 22번으로 갑니다. 선택형 22번에서는요, 어법상 틀린 것을 보기 위해서 역시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얘는요,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은 영어에서 명사가 등장했는데 뒤에 명사가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합명사가 아니고 4형식, 5형식 문장이 아닌 이상 명사가 두 번 겹치는 일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뒤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냐면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라고 하는 애가 생략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더 북, 책은 책이야. 책은 책인데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애가 있고 뒤쪽에 I bought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산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있는 이 지금 대부터 어디까지가, 여기 있는 bought까지가 앞에 있는 이 book을 꾸며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 대수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생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략을 시켰을 때 그러면 우리 눈에 뭐만 보게 되냐면 왼쪽에 더 book과 뒤에 오른쪽에 I라는 명사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여기에 지금 명사와 명사만 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 문장을 보실 때 명사 다음에 명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자, 동사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자. 그리고 동사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다, 목적격이 생략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 green eyes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더 보이라는 명사가 있죠. 뒤쪽에 has라는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 있는 지금 두 번째 더 보이부터 대가를 치시고요. has라는 동사 나왔으니까 look이라는 동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까지 묶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 문장은요, 앞에 있는 지금 더 green eyes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더 look이 지금 동사가 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잘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look은 몇 형식이기 때문에 2형식이기 때문에 뒤쪽에 보호자가 되는 거고, 보호자를 형용사 beautiful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번을 저희가 별표를 칩시다. 자, B번을 지금 보시면, 자,
자, peace,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얘기를 잠깐 복습하고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이 되는 단어들은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thing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고요. 대시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고 what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일단 th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품사가 명사에 들어간다고 했고요. 대시라고 하는 단어와 w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건 뒤에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갈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일 땐 우리가 뭘 쓰는 거다? what을 쓰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있는 일단은 most people이 지금 주어죠. 그쵸? truly는 부사니까 x 붙이시고요. want가 동사일 것 같은데 want는 뭐뭐를 원하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쵸? 원어를 원하다는 타동사. 그럼 뒤쪽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런데 봤더니 목적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러면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뭐를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번을 봅니다. C번을 지금 보시면 왼쪽에 우리가 remember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left라는 우리가 지금 동사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해 접속사 when이 잘 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when부터 town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그쵸? 근데 역시 쌤은 when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우리가 복습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접속사라고 하는 것들이 뒤에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을 취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어느 쪽을 암기해주신다? 우리가 이쪽, 오른쪽, 그쵸?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것들을 암기해주신다.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와 who, whom, what, which만 불완전한 문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등장한 when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when이라고 하는 건 뒤에 무슨 문장을 취한다? 완전한 문장을 취한다. 우리 생각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애초에 지금 she라고 하는 게 지금 주어죠? left가 지금 동사죠. 목적어 town이죠.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when이라고 하는 지금 접속사를 잘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날을 기억합니다. 어떤 날이냐면 그녀가 지금 마을을 떠났던 날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D번도 보겠습니다. D번 보시면 앞에 mat이라고 하는 동사 있고요. 뒤쪽에 love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 접속사 who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who 뒤에는 무슨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she라고 하는 게 주어고요. loved가 지금 동사인 건데 뭐뭐를 사랑하다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who를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역시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실게요. 동사 어디 있냐면 but라는 동사가 있고요. 뒤쪽에 우리가 was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서 접사 대사 잘 쓴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자. 뭐냐면요. 우리가 요런 단어가 있어요. 대시라고 하는 단어와 wha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두 개의 접속사가요. 불가능한 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얘네들은 콤마 다음에 사용 불가해요. 얘네들은 콤마 다음에 사용 불가. 콤마 다음은 사용 불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은 전치사 있죠. 그렇죠? 전사 다음에도요. 사용 불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콤마 다음에 사용 불가다. 전사 다음에 사용 불가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뭘 하는 거냐면 콤마 다음에 쓰는 우리가 접속사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적 용법. 그래서 이 자리는 대시 아니라 뭘 쓰셔야 되냐면 우리가 위치를 쓰셔야 됩니다. 위치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대는 안 된다. 얘는 지금 위치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지금 어법 문제가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크게 지금 흐름을 지금 보시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접속사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니? 그래서 접속사들 중에서 뒤쪽에 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것이 있고 불완전한 문장을 취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너가 문장이 심플하든 간에 심플하지 않든 간에 이걸 네가 구분할 수 있니? 물론 이게 1학년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장이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수준의 문장이 된다 할지라도 엄청나게 복잡해진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접속사가 뒤쪽에 완전한 문장인가 불완전한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너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 주어랑 지금 동사랑 목적어랑 보어라고 하는 것이 몇 형식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 있니?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접속사를 지금 꼼꼼하게 지금 분석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의 형식이 몇 형식인지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보어가 뭔지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지금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럼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논술형 문제인데요. 문맥에 맞춰서 주어진 단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가 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어차피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서 서술형 문항에서 단문, 즉 문장의 동사가 하나만 있는 문장을 주는 경우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복문을 줘요. 즉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어떻게 지금 접속사들을 사용할까가 되는 건데 쌤이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접속사라고 하는 건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접속사라는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거잖아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동사를 추가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recommend라는 동사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shows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 두 개를 연결할 누가 필요하냐면 because라는 접속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단어를 쭉쭉쭉 봤더니 여기에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여기 지금 하나 빠졌다. 여기 슬래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쵸? 여기 지금 봤더니 여기에 지금 is라고 하는 동사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is라고 하는 동사가. 그러면 여기에서 is라고 하는 동사 나왔으니까 무조건 누가 필요할 거냐면 접속사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거죠. 접속사가. 그쵸? 접사가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접사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딱 보기에도 누구를 how를 접사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요거는 지금 많이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쌤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게 지금 좀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it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for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뒤쪽에 지금 to라고 하는 거, 그쵸? 그러면 이거 우리 시험범위였는데 앞에 지금 it이라고 하는 얘를 뭘 쓰고요? 가주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for라고 하는 건 뭘 쓰고? 의미상의 주어를 쓰고요. 뒤쪽에 투부정사라고 하는 지금 얘를 뭘 쓰는 거냐면 우리가 진주어를 쓰는 거죠, 그쵸?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for us, 그쵸? 누가요? for us 누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 다음에 쓸 수 있는 거 preserve,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건 우리가 보존하는 것은 일단 뭐하다? 중요하다. 그럼 일단은 여기에 is를 쓰시고 여기에 important를 쓰셔야 되겠네. 요렇게, 그치? 그러면 it is important, 그냥 for us to preserve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지금 쓴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to preserve라고 하는 애가 to 타동사잖아요. 그쵸? 그럼 쌤이 굉장히 수업 중에 많이 얘기를 했던 거 to 타동사도 마찬가지고 타동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동사 ing도 마찬가지고 뒤쪽에 항상 뭐를 써야 된다는 거 목적어 명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 그치? 그러면 우리의 지금 목적어니까 목적어는 명사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뭐를 지금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뭐를요? 지금 당연히 culture, 그렇죠? 문화. 그 다음에 전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지금 문화, 누구의 전통이에요? 우리 자신의 문화와 우리 자신의 문화 전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다가 our own, 그 다음에 문화, culture, 그 다음에 뒤쪽에 and 쓰시고 traditions 쓰시면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nd까지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how를 어디에 쓸 거냐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다 우리가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 how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how라고 하는 애는요 의문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접속사기 앞서서 의문부사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문부사기 때문에 얘는 뒤쪽에 뭐를 써야 되냐면 형용사라든지 부사를 지금 써줘야 돼. 예를 들면 how many, 그쵸? 아니면 how old, how much, 이렇게 how far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단어들 중에서 how 다음에 쓸 수 있는 단어는 누구밖에 없다고 하는 거? 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장이 어디에 들으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요. how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I 다음에 recommend 썼고 그 다음에 if 다음 because 다음에 it shows를 썼는데 그러면 갑자기 내가 지금 it is를 쓰게 되면요 여기는 it shows 다음에 접속사가 없이 어떻게 it is를 쓰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요 지금 how important를 하나로 묶어서요. 일종의 뭐로 쓰는 건 접속사로 쓰시는 거고요. 얘를 문장 앞으로 지금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지금 is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요렇게 뒤에 있는 is라고 하는 것이 얘가 뒤로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how important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how important 부분을 내가 접속사를 지금 꺼내서 쓰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신 공부를 꼼꼼히 하시면서 중요한 지금 접속사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금 알아야 되는 접속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꼼꼼히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문장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기말고사를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의로도 찾아뵙도록 할게요.